안녕하세요. 하루오문 동공부 하우돈입니다. 2023년 7월이 벌써 다가오네요. 벌써 2023년 반이 지나갔어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미리미리부터 이제 경매 사건들을 주목해야겠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광주광역시 7월 주목해야 되는 경매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입찰해야 되는 물건도 있고 입찰하지 말아야 될 물건도 있습니다. 또 경매를 하다 보면 또 취하가 돼버려요. 취하가 되면 김이 새버리니까 취하가 되지 않을 위주의 아파트 사건들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치평동 갤러리 303, 사건 번호 2023타경1331, 물건 번호 1. 해당 아파트는 한때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불리었던 광주 치평동에 위치한 갤러리 303입니다. 주변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서측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도로 및 차량 진출입까지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15층 중 4층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었고, 경매로 잡혀있는 이 해당 물건의 채권 금액이 우선은 8억 가까이 잡혀있고, 근저당들도 보면은 은행 근저당과 개인에게 갚지 못한 금액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취하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7월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례로 남기게 되고요. 역시나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한 번 정도 유찰되어 현재 최저 5억 8천만원 선입니다. 정확하게는 5억 8,24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써서 가장 높은 가격에 쓴 낙찰자가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말이겠죠. 우리 경매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건데, 해당 사건의 말소 기준 등기의 날짜는 2014년 8월 14일입니다. 말소 기준 이후로 전부 소멸되는 권리이고, 임차인이 있는데 어차피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보다 뒤늦고 임차인이 채무자와 가족관계임이 또 확인되기에 해당 물건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깔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산정만 잘하면 되는 물건이겠죠. 해당 아파트는 평형대가 광주광역시 지방에서는 대형 평형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전용이 46평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수로는 54평형대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이버 매물 광고상으로는 최저 9억에서 10억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경매로 나온 돈과 층수가 과연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라는 판단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일단 임장을 가봐야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 고려해서 좀 써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도 물어보니까 최근에 해당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도 9억대가 아니라 최소 7억 5천만원에도 거래가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현재 경매 사건은 5억 8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에서 차이는 좀 있겠죠. 두 번째 경매 사건, 금호동 풍암 부영 1차 아파트. 경매 사건은 2022타경 77911.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경매 사건은 풍암 부영 1차 아파트입니다. 9층 매물이고 현재 최저가 1억 7,290만원 선까지 떨어진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채권이 5억이 넘어 취하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두 번째 사례로 올린 이유는 엑시트 전략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드립니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매물도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해요. 일단 부동산에서도 해당 아파트 매물들이 조금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단일 평수로 층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초반 정도이고 중층 이상부터는 리모델링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 중반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경매 사건으로는 1억 7천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여기가 경매로 싸게 낙찰받고 싸게 매물을 또 내놓으면 금방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제 생각에 무리하게 2억 넘게 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2억 밑으로 좀 운에 맡겨 입찰하시면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싸게 낙찰 받아서 싸게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요. 해당 사건은 말소 기준 등기 이후 전부 소멸되며 별도로 임차인이 없어서 명도 부분을 미리 고민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매 사건, 광주 서구 쌍촌동 진성아파트. 사건 번호 2022타경 7363. 아니, 해당 아파트 같이 구축 아파트를 무슨 경매 사건으로 추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공부할 부분이 많은 경매 사건이고 이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경매 사건이에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진성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경매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재개발 구역 내 포함된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미리 확인해 봐야 돼요. 해당 물건은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 구역이기에 나름 조사해 보려면 할 수 있겠죠. 입주권 나온다고 확실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별도로 개인이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권리 분석을 또 먼저 살펴보면 말소 기준 등기일이 2022년 10월 25일,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일단 3개월이나 빠른 선순위 임차인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매 사건지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해당 사건의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경매 사건을 볼 때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로 임차권 등기를 했어도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한 상태도 아닙니다. 무조건 낙찰되는 금액 이외에 보증금 3억 원을 전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재개발로서 가치가 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산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가격과 별도로 낙찰 금액 플러스 인수되는 3억이라는 금액의 가치를 비교해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해당 진성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서 보증금이 3억이라는 점이 의심스럽기도 하죠. 경매 사건이지만 모르는 배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3억이라는 보증금에 계약을 맺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과거에 월세와 전세 계약을 보세요. 달에 50만원? 뭐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3억이라는 보증금이 계약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가장 임차인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가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꼭 별도 현장 조사든지 뭐 어떻게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광천동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경매 사건이라고 해도 최저 가격 플러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3억이라는 금액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다뤄본 경매 사건 3곳은 7월 광주광역시 주목해야 되는 경매 사건들이고요. 앞으로도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